저는 이명학입니다. 지난 37년간 성균관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올 8월 31일 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서 장인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렇게 붙이면 제가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받자없기 민망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한문을 좋아한 건 아닙니다. 또 대개의 학생들이 학교 학창 시절에 한자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극소수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역사학 중에서도 고고학 분야를 좋아해서 그 고고학이나 한자가 그 인접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 공부하고 한문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송 출연하고 나서 크게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마스크들 쓰고 다니니까 뭐 저 알아보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한 60만 회 정도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 다닐 때 좀 조심하고 그랬는데 뭐 전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를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생활 감정도 한자, 한문을 통해서 표기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의 상당수는 한자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말은 한자를 떠나서 존재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있죠.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죠, 이게. 한자와 한글이 수레 두 바퀴처럼 잘 조화롭게 돼서 이렇게 굴러가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또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말하는데 바르고 정확하게 또 쓸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자 교육과 한자 공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표음 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벳만 배우면 그 영어 철자 단어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BOY라고 그 알파벳을 배우면 보이라고 읽을 수가 있고, 그 뜻이 이제 소년이라는 뜻이니까 그 외우는 것이 읽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소년이라는 뜻을 외우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한문은 이게 표의 문자잖아요. 하늘천 써놓고 배우지 않으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하늘천자 써놓고 천이란 음을 배워야 되고, 또 하늘이란 뜻을 배워야 되고, 또 천이란 글자 모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문을 배우는데, 또 한자를 배우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될 수 있지. 또 하나는 영어는 배우면 직접적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현실 생활 속에서. 근데 한자는 배워도 그렇게 즉각 쓰일 수 있는 길이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공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이제 모양이 어렵고 익히기 어려우니까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한자 공부의 가장 손쉽고 편한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 한자로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 중에 저 단어는 어떻게 쓰는 걸까? 또는 내가 하는 말 중에 그 단어는 어떻게 쓰는 걸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한자에 대한 공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게 이제 획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으로 인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심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또 한자에 대한 공부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자 교육이라는 것이 한자어를 해놓고 우리말로 쓰고,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한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글 문장을 주고 그 뜻을 갖다 써라 그랬더니 대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새해가 되어 뭐 내 스스로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면 전의를 쓰라 그러면 새로운 각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는 그 의미가 대충 맞죠. 그렇지만 그 전이라는 건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한자로 배우는 것이 좀 더딘 것 같지만 그 개념을 분명히 아는 데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말하기하고 쓰기 할 때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자 공부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제 한자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자 쓰자는 사람을 봤는데 거북귀자, 소금염자 그거 쓸 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귀감이란 단어에 귀자가 있고 거울감자가 있다는 거. 또 염수하면 소금염자와 물수자가 있어서 소금물이라는 거. 그게 한자어가 이런 한자로 해서 이런 뜻이 되는구나를 알면 되지. 그걸 복잡한 글자를 왜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됩니까? 그건 개인의 몫이에요. 그건 개인의 몫인데, 그러니까 그런 글자도 쓰고 싶으면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자는 그림입니다. 이제 fMRI로 이렇게 찍어보면 한글은 오른쪽 뇌가 작동을 해요. 근데 한자는 왼쪽 뇌가 작동을 해요. 왼쪽 뇌는 뭐냐면 그림을 인식하는 부분이요, 우리 뇌에서.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가 보면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고 한참 보면은 그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전부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필순에 맞게 쓰려 그럴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그림으로 우리 뇌에서 인식이 되고 또 그림으로 인식된 거 그대로 그리든지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한자 공부 훨씬 더 흥미가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한자 공부 때문에 실패한 분들, 조금 하다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급함도 있지만은 한자를 자꾸 글씨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좀 편하게 좀 보시면은 한자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편지 하나 가져왔는데 41년 된 편지인데 처음에 작은 데서 시작하다 보면은 넓힐 수 있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